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건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실수를 몇 배로 키우는 증폭기입니다. 그런데 이 증폭기를 들고 가장 위험한 욕망 하나가 같이 붙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찰리 멍거가 제일 먼저 잘라낸 것도 딱 그 욕망이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단기 가격 방향에 베팅하게 만듭니다. 단기 가격은 기업의 장기 가치랑 상관없는 사건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거기에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작은 흔들림이 계좌를 치명적으로 흔듭니다. QLD, TQQQ는 구조 자체가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대출, 신용, 미수까지 붙이면 멍거가 말한 최악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똑똑한 사람과 막대한 레버리지가 만나도 비극이 되는데 평범한 사람과 막대한 레버리지는 더 빠르게 재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멍거가 공격성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멍거는 큰 베팅을 하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길 확률이 유리할 때만, 그리고 살아남을 현금이 있을 때만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길 확률을 착각하고 현금을 가볍게 보고 기다림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기도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살 돈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멍거 말대로 정확히 맞히는 예측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들어가 오래 머무는 걸로 돈을 멉니다. 그런데 QLD, TQQQ는 좋은 비즈니스를 한 종목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라는 묶음을 레버리지로 증폭해서 들고 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멍거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측 게임을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한 다음 내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오래 버틸 규칙을 먼저 만들라. 멍거의 능력 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천재적인 것보다 유용하다고 합니다. QLD, TQQQ는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듯하지만 막상 진짜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다 이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락장이 오면 그때서야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단지 올라가는 화면에 취해 있었던 걸 깨닫습니다. 능력 범위는 종목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내 심리와 내 돈의 한계를 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멍거가 말하는 바보가 되지 않는 법은 더 똑똑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QLD, TQQQ에서 멍청한 짓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빨리 부자가 되려고 포지션을 과하게 키웁니다. 둘째, 폭락이 오면 현금이 없어서 기회를 못 잡고 더 나쁘면 강제로 줄이게 됩니다. 셋째, 조금 오르면 불안해서 팔고 더 올라가면 다시 따라 들어가서 수수료와 세금과 감정 비용만 쌓습니다. 멍거는 깔고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냥 오래 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레이엄과 멍거의 차이를 한번 잡아야 합니다. 그레이엄은 싸게 사서 본질 가치에 오면 팔라는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멍거는 그 방식이 위대한 회사가 만드는 복리의 시간을 끊어버린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가는 방향으로 버핏을 바꿔놨습니다. QLD, TQQQ에 이걸 연결하면 핵심이 하나로 모입니다. 좋은 시장의 장기 성장이라는 큰 강을 믿는다면 그 강 위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 먼저고 그 다음이 수익입니다. 멍거가 현금의 중요성을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현금은 겁이 많아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 들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크게 베팅하려면 평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행동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매매로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멍거는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고 생각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좋은 기회가 없으면 계속 읽습니다. QLD, TQQQ를 멍거식으로 운용하려면 먼저 본인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막는 체크리스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입니다. 지금 이 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건가요? 지금 이 매수는 레버리지를 더 얻는 행동인가요? 지금 내 현금은 다음 공항에서 크게 살 만큼 남아있나요? 지금 내가 하는 건 예측인가요? 아니면 규칙 실행인가요? 지금 내 포지션 크기는 폭락이 와도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 질문에서 하나라도 흔들리면 멍거라면 아예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QLD, TQQQ는 어차피 장기 우상향이니까 그냥 무조건 적립식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장기 우상향을 믿는 사람도 중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키우고 변동성은 감정을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멍거가 말한 멍청한 짓은 대체로 태만의 죄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와도 못 사고, 기회가 확실해도 너무 적게 사고, 그리고 반대로 확률이 나쁜데도 감정으로 크게 사버리는 것. QLD, TQQQ에서는 이 태만과 충동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멍거의 철학을 QLD, TQQQ에 맞게 실전으로 바꾸면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빚을 피하라. QLD, TQQQ 자체가 레버리지이니 추가 레버리지는 대부분 불필요한 자살 버튼입니다. 둘째, 현금을 존중하라. 현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이지만 공항에서 가격이 무너질 때 어항에 물을 빼고 물고기를 쉽게 잡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셋째, 기다림을 훈련하라.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크게 베팅하는 순간을 구분하라. 아무 때나 크게가 아니라 공항으로 가격이 왜곡될 때,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크게입니다. 여기서 핵심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멍거가 말한 손쉬운 낚시, 어항에 물을 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공항에 오면 사람들은 좋은 것까지 던집니다. 그때 우량한 비즈니스가 말도 안 되게 싸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그 구간은 대개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공포가 조금 잦아들면 다시 삽니다. 이게 반복되면 지수는 회복했는데 내 계좌는 회복을 못합니다. 멍거의 방식은 반대로입니다. 평소에 현금을 들고 기다리다가 공포가 극단으로 치달아 어항에 물이 빠질 때 준비된 사람만 크게 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공항이라고 해서 다 기회는 아닙니다. 멍거는 안전마진을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업 가치가 높을수록 안전마진이 커집니다. QLD, TQQQ에서는 사업 가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혁신 기업들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가요? 그 가능성이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공포로 과하게 무너졌나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으면 안전마진이 커지는 구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멍거가 싫어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비다라는 단어를 보면 개소리, 이익으로 바꿔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화려한 포장보다 진짜 현금 흐름과 진짜 비용을 보라는 뜻입니다. QLD, TQQQ에서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표, 백테스트, 남들이 올리는 인증샷, 이런 포장보다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구조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 폭락에서 추가로 살 체력이 남아있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내심입니다. 멍거는 기다림이 돈을 내는 게 아니니 쉽다고 말했지만 그게 인간 본성의 반대라서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QLD, TQQQ 투자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고 손익이 빠르게 변하고 뉴스가 매일 공포와 희망을 번갈아 던집니다. 이때 멍거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예측을 줄이고 규칙을 강화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QLD, TQQQ는 멍거 철학이랑 안 맞으니 하지 말아야 하냐?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멍거는 도구를 싫어한 게 아니라 멍청한 사용법을 싫어했습니다. QLD, TQQQ는 칼과 같습니다. 요리사가 쓰면 훌륭한 도구고 감정이 휘두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QLD, TQQQ를 멍거 철학으로 쓰려면 장기 우상향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존 규칙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존 규칙의 핵심은 내 투자 행동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멍거는 복잡한 모델로 단기 변동을 먹는 걸 싫어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과신해서 자기 전문 영역에서 재앙을 부른 사례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재였고 모델도 정교했고 수익률도 높았고 그래서 더 큰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사건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QLD, TQQQ에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니 단순함으로 이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합니다. 레버리지 추가를 하지 않고 현금을 남기고 기회가 올 때만 공격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사야 합니까? 멍거라면 정확한 날짜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을 봅니다. 가격이 공포로 왜곡됐는지, 장기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조건이 맞을 때가 멍거의 매수 구간입니다. 두 번째,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됩니까? 멍거는 좋은 기회에 크게 베팅하라고 했지 모든 하락에 계속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락이 기회가 되려면 안전 마진이 커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 더 큰 하락이 와도 살 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말보다
탄약 관리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세 번째, 현금은 어느 정도가 맞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먼 거식 답은 있습니다. 공황이 왔을 때 당신이 가장 사고 싶어질 구간에서 살 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황은 항상 가장 무서운 얼굴로 옵니다. 그때 살 돈이 없으면 평소에 현금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네 번째, 오래 들고 가면 중간에 너무 힘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 거는 기다림을 소수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티는 방법은 정신력만이 아닙니다. 구조를 낮추는 겁니다. 포지션이 과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내 잠을 지키는 수준으로 포지션을 맞추면 오래 들고 가는 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수익이 나면 언제 팝니까? 먼 거는 좋은 비즈니스면 그냥 머문다고 했습니다. QLD, TQQQ는 지수 레버리지라서 영혼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만 먼 거가 싫어할 방식은 하나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팔고 남들이 흥분해서 다시 사는 것. 이 왕복만 안 해도 계좌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폭락이 오면 저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 거는 바보가 되지 않기라고 했습니다. 멘탈이 무너질 걸 알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빚을 없애고 현금을 늘리고 포지션을 줄이고 관찰하는 시간을 늘리고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시장이 내 감정을 조종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먼 거 철학을 QLD, TQQQ 투자자에게 한 문장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살아남을 규칙을 먼저 만들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공황이 줄 때 크게 잡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용히 기다리며 좋은 흐름에 오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이겠습니다. 먼 거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라고 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매매 하나로 천재가 되려 하지 마시고 오늘의 실수 하나를 줄이는 쪽으로 가십시오. 실수를 줄이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복리는 원래 천천히 보이지만 결국 압도합니다. QLD, TQQQ는 그 속도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수도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계좌의 레버리지를 더 올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공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 순간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